자, 오늘도 형님들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아쉽게도 이게 제가 7시 45분 이 정도 됐는데 제가 생방송을 다 진행하고 유튜브 편집해가지고 영상을 게시하게 되면은 이 편집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보통 10시가 넘습니다. 이거를 제 시간대에 못 찾아보시는 분들께는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뭐 유튜브 실시간 동시송출 이런 거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 줄 몰라가지고 아직은 좀 힘듭니다. 안타깝지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그 마감 시한 전에 참고해가지고 베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프리카 생방송 찾아와 주시는 걸 일단은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경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경기 클리블랜드 대 보스턴이거든요. 일단 벤 라이블리와 하우크가 붙는다. 하우크의 올 시즌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시즌 첫 4경기 동안은 26이닝밖에 안 던지긴 했지만은 1.35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2이닝 대비 삼진도 잘 잡고 볼넷도 좋고, 작년에 106이닝 동안 볼넷을 41개를 줬는데 지금은 2개밖에 안 주고 있어요. 직전 경기 때는 이 클리블랜드 상대로 완봉승 거뒀거든요. 일단 테너 하우크가 올 시즌에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볼넷이 특히 호전이 됐고 훌륭한 슬라이더를 바탕으로 보면은 이게 테너 하우크의 올 시즌 볼 배합인데 싱커가 두 번째, 슬라이더를 가장 많이 던져요. 이 슬라이더의 구종 가치가 지난 몇 년 동안 높게 평가를 받아왔다. 보스턴의 홈구장 페네웨이 파크에선 4.27, 원정에선 2.93으로 훨씬 더 호전이 되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좌타자 상대로는 좀 약하고 우타자 상대로는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블 역시 좌타자 상대로는 굉장히 약한 편이고 우타자 상대로는 조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도 낮보다는 밤에 좀 약한 편이고, 오늘 경기 밤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 양 팀 모두 다 좌타자가 굉장히 많은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보스턴이나 근데 클리블랜드의 문제는 이렇게 우천 취소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 강수 확률이 100%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 경기가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라이블리에 대해서 사실 좋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작년에도 중반에 너무 못해갖고 제껴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올 시즌 첫 경기, 지난 직전 경기 때 이 두 선수가 맞대결을 했는데 그때 5이닝 2실점으로 아주 못하지는 않았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우크가 클리블랜드한테 보여줬던 그런 압도적인 피칭, 좌타자한테 서로 약한데 그래도 버텨주는 쪽은 하우크일 것 같다. 이거랑 양팀 다 내 빠따상으로는 이렇게 올 시즌 평균적인 OPS에 비해서는 특정 조건들, 우한 상대 RH는 라이트 홈, 아래 있는 거 RA는 라이트 어웨이, 홈에서 우한 상대로, 그리고 밤 경기 나이트죠. 원정에서 우한 상대로 밤 경기, 이런 경우에는 보스턴이 조금 더 상승폭이 커집니다. 올 시즌에 클리블랜드 빠따가 심상치 않은데 여러 조건 속에서 클리블랜드가 그나마 낫다고 할 부분은 불펜밖에 없는데요. 양팀 다 직전 경기를 안 해가지고 불펜 상황도 좋은 편이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살폈을 때는 저는 보스턴 쪽을 좋게 봅니다. 더 나아가서 마행까지도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보스턴이 좀 점수를 많이 내줘야겠죠. 최근에 보스턴 3연승 중이고 피츠버그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도 오클랜드한테 수입을 하긴 했어요. 올 시즌에 빠따폼도 초반에 좋은 편이기도 하고,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보스턴 쪽으로 한번 좋게 보는 경기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앤드류 에버트랑 산체스가 붙는 신시내티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앤드류 에버트는 작년에 이제 신인 투수로서 괜찮은 데뷔 시즌을 치렀었죠. 이 친구도 또 플라이볼러에다가 그 2024년 들어서는 하드히트, 정타 같은 것들을 좀 적게 맞는 그런 부분들이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작년에도 이런 땅볼 부분, 땅볼 유도 비율, 여기 보면 GB%라는 게 그라운드볼 퍼센트거든요. 땅볼 유도 비율에서 커리어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무래도 뭐 싱커 같은 거 많이 구사하고 체인지업도 떨어지는 공이고 이러다 보니까 땅볼 유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투수예요. 그래서 이런 신시내티의 이런 그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 같은 홈런이 많이 나오거나 장타가 많이 나오는 구장, 이런 데서 낮게 피칭을 하고 제구도 좋다 보니까 이 신시내티 빠따들이 구장의 특성을 살리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산체스를 좋게 볼만하고, 그러면은 제가 여기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해당 구종들의 피안타율을 정리를 해놨어요. 올 시즌에는 이 싱커가 생각보다는 좀 처맞고 있습니다. 싱커 피안타율이 지금 4.62로 굉장히 높아요. 작년에는 2할 9푼 7리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적당히 맞는 모습이 있었는데, 체인지업은 커리어 내내 훌륭합니다. 올 시즌은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1할 3푼 9리, 이게 뒤쪽에 있는 게 최신이에요. 뒤쪽에 있는 게, 앞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좀 옛날이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산체스의 이런 구종들이 이닝도 많이 먹고 있는데 괜찮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네. 제가 이 산체스를요 그래도 좀 좋게 평가합니다. 구속도 꽤나 잘 나오고 제구 같은 것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이 장타도 억제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저는 산체스 좋게 보는데, 내일 일단은 상성 같은 면에서는
구장빨도 그렇고 산체스를 일단 좋게 보기도 합니다. 그 낮 경기랑 밤 경기 차이도 꽤나 있어요. 낮 경기 때는 안 좋았고 밤 경기 때는 3.46으로 거의 뭐 한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 봤을 때 물론 앤드류 에버도 나쁘지 않은 투수지만은 산체스를 좋게 볼 이런 사이즈가 꽤나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갖고 저는 내일도 한번 필라델피아 쪽을 좋게 보도록 할게요. 어제처럼 신시내티가 이 좌타자 상대로 홈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아. 빠따 같은 거 변화하는 것도. 또 필라델피아는 불펜 리스크도 있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 뭐 저는 여러 차례 필라델피아 불펜 어느 정도 원래부터 작년에는 필라델피아 불펜이 굉장히 고평가를 받았고 이탈자도 별로 없고요. 오히려 이런 좀 보강이 많은 편인데 이거보다는 앞으로 나아질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발 투수도 저는 에버보다는 산체스 쪽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필라델피아 쪽에다가 언더 쪽도 볼게요. 언더를 보는 거는 이 에버시 그래도 나쁘지 않은 투수인 만큼 필라델피아를 조금 억제를 해줄 만도 하겠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 거고 이게 그리고 필라델피아 올 시즌 초반에 빠따 기세가 그렇게까지 훌륭한 편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 7연승 달리면서 빠따 같은 것들도 많이 나아졌는데 그 필라델피아가 7연승 했던 기간 동안 6안타, 7안타, 12안타, 7안타, 12안타, 11안타, 9안타 이런 식으로 많이 호전이 됐는데 반면에 신시내티는 같은 7경기 동안 7안타, 4안타, 1안타, 5안타, 8안타, 5안타, 2안타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았었어요. 요즘 빠따 분위기도 많이 차이도 있고 해갖고 저는 필라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쪽으로도 이렇게 살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랑 워싱턴은요, 패트릭 코빈이랑 제임스 팩스턴이 붙는데, 일단 패트릭 코빈, 모두가 알고 있는 마탱이가 많이 간 선수죠. 특히나 또 패트릭 코빈 같은 경우는 다저스한테 좀 약한 편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패트릭 코빈이 통산 다저스 빠따를 215타석이나 상대를 했는데 피해 안타율이 2할 8푼 정도입니다. 좀 많이 맞은 편이에요. 그나마 프레디 프리머는 잘 막았다. 44타수 9안타. 홈런도 한 번도 안 맞아서. 피해 안타율 2할 5리. 나름대로 그 코빈이 프리머는 잘 상대를 했는데 뭐 다른 선수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미겔 로하스한테도 굉장히 많이 쳐맞았어요. 로하스가 다저스에서도 빠따로는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는 선수인데 로하스한테 4할 1푼을 맞았고요. 오스틴 반지한테도 15타수 5안타였습니다. 그렇게 잘하지 않는 타자들한테도 많이 맞았어. 그리고 윌 스미스한테 9타수 3안타. 무키 베츠는 14타수 7안타로 5할 때리고 있고 홈런도 한 방 있었고 여러 가지로 무키 베츠가 코빈 공략을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코빈은 다저스 빠따치 꽤나 고전한 편이다. 이거 말고 그냥 다저스 상대로 방어율 같은 거 보면은 최근 10경기 동안 7.0이에요. 굉장히 못하고 있고 최근 한 3년 정도? 최근 3년 정도 보면은 2022년에 0.2이닝 6실점 작년에 5이닝 4실점 그리고 올 시즌에도 한번 6.1이닝 5실점으로 고전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패트릭 코빈이 마탱이도 간지 좀 오래됐고 구속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갖고 이런 외적인 지표 있잖아요. 제가 뭐 여러 차례 이런 투수 상세 지표 같은 것도 보면은 일단 패트릭 코빈도 이렇게 빨간색보단 파란색이 많습니다. 제가 파란색이 많으면 안 좋은 거라고 했는데 그 워싱턴에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던 그쯤 보면은 이렇게 슬라이더라든지 이런 평가가 되게 좋았었어요. 월드 시리즈 우승 이후로는 아주 마탱이가 같습니다. 보면은 2022년에 슬라이더가 마이너스 23이었어요. 한창 좋던 시절에 플러스 24, 플러스 25로 리그에서 손꼽히던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슬라이더가 이런 총기를 좀 많이 잃었다. 그리고 이 제임스 팩스턴은요, 작년에 보스턴에서는 괜찮았어. 특히 또 이제 홈에서는 3.16, 원정에서 5.57로 페네이 파크에서 잘 막은 것들이 있었다. 아까 제가 페네이 파크가 굉장한 타자 구장에서 했는데 거기서는 상대팀 타자들을 좀 잘 막았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팩스턴도요, 문제가 조금 있죠. 일단은 3년 동안 2020년부터 21, 22 시즌을 전부 다 부상으로 거의 못 뛰었다. 보면은 패스트볼을 66% 지금도 거의 한 70% 가까이 패스트볼을 구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너클 커브라든지 뭐 쿼터나 이런 것들은 10%도 안 던지니까 보통 거의 뭐 투피치 투수라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투구를 포심을 던지고 있고. 근데 이 팩스턴이 좌완으로 옛날에는 막 98마일까지 찍었었어. 선발 투수인데도 97, 8마일 찍던 그런 엄청난 이런 위용이 있는 투수였는데 올 시즌에는 지금 패스트볼 구속이 93.5마일밖에 안 나오고 작년에도 한 95마일 정도? 일단 구속이 전성기 때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올 시즌에는 구속도 아직은 안 올라왔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할 만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창 좋았을 때는 포심 가치가 높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포심이 그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다. 올 시즌도 그래도 패스트볼을 68%가 구사를 하는데 피해 안타율이 1할 5푼 8리밖에 안 되기는 해요.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이죠. 올 시즌은 볼넷이 꽤나 많은 편입니다. 비비 퍼센트 지표가 하위 3% 정도로 되게 안 좋게 지키고 있고 이런 것들 체이스 레이트라는 거는 이 스트라이크 존 바깥에 있는 공들에 대한 헛스윙률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 낚시성 구종들 이 친구가 던지는 너클 커브라든지
그런 것들에 스윙이 나오지 않고 있다. 타자들이 잘 안 속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는 팩스턴도 올 시즌에 조금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팩스턴이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방어율도 한 2.81로 괜찮고 최근 3경기도 5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냥 팩스턴은 일단 외부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태고 코비는 대놓고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다저스 쪽을 좋게 볼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저는 마인까지도 한번 내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워싱턴이 빠따를 그렇게 못 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팩스턴을 조금 괴롭힌다면 오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 제가 여기 오른쪽 아래 이거 스파일 슬래시 2, 55 슬래시 5 이거는 뭐냐면은 오늘 기준점이 9.5거든요. 9.5 기준으로 최근 10경기 동안 워싱턴이 언더 오버, 언더가 8번, 오버가 2번. 다저스는 언더 오버 9.5 기준으로 반반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한번 워싱턴의 이런 오바적인 지표가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양팀 다 직전 경기 불펜을 안 썼는데 올 시즌 워싱턴 불펜이 훌륭해요. 작년에도 제가 뭐 이런 워싱턴의 필승조? 윈즈라든지 또 누구야? 피네건이라든지 한 명 더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해줬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코빈 경기에서 필승조가 가동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다저스 역시 작년에 잘했던 뭐 라이언 브레이저 이런 친구들이 못하고 있잖아요. 불펜이 좀 어수선해가지고 경기가 좀 길어진다면 저는 오바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 템파베이 대 디트로이트 두 선수 다 올 시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페피오는 이 친구도 직구에 힘발을 믿는다. 포심이 94마일가량이 나오는데 통산 페스트볼 53%, 슬라이더 28%, 체인지업 18% 이렇게 3피치를 하고 있는데 통산 플라이볼 비율이 33%가량이 돼요. 이런 식으로 플라이볼을 많이 유도를 하는데 뭐 디트로이트의 빅뱃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페피오가 뭐 상성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평균 대비 높은 이런 스핀율, 여기 보면 FB 스핀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페스티벌 스핀입니다. 말 그대로 회전수가 메이저리그 평균보다도 높다. 그래서 강력한 직구,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런 구종들을 바탕으로 그 삼진 같은 거 많이 잡고 이렇게 스윙률도 높은 편이고요. 이렇게 상대팀과 정면 승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얘도 뭐 이런 것들 홈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원정에서는 괜찮았는데 뭐 이런 것도 얘기할만 하고 디트로이트의 마에다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조금 망가졌죠. 옛날에 뭐 다저스에서 혹사당할 때나 미네소타에서도 좋은 시즌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얘도 좀 수구 스타일이 바뀌었죠. 보면은 2022년에 부상으로 한 시즌을 통으로 쉬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슬라이더를 많이 구사하고 뭐 스플리터 포심 이렇게 던졌는데 1년을 쉬고 작년부터는요 스플리터 구사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제 슬라이더가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포심의 패스트볼이 구속이 조금 더 낮아졌어. 원래도 한 91마일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80마일대거든요. 89.3마일밖에 안 나온다. 이래가지고 마에다가 좀 강점을 잃었습니다. 이게 슬라이더 같은 것들이 위력을 좀 찾으려면은 구속이 좀 나와야 되는데 마에다가 일단 구속이 조금 안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있죠. 마에다는 통산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뛰면서는 홈에서는 괜찮았고 원정에서는 방어율이 한 1.2가량 높아진다. 이런 것들도 얘기할 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경기는 오바를 좀 보고 있는데 템파베이 빠따가 최근 이제 10경기 동안 오바가 7.5 기준으로는 8번 있었고 사실 라이언 페피오도 그렇게 믿음직한 투수까지는 아니다. 근데 거기다가 마에다는 전혀 이제 예년의 포스를 못 내고 있거든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경기는 좀 오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투수상으로는 템파베이 조금 더 낫다. 이제 디트로이트가 앞서는 부분이라면 불펜인데 경기를 조금 챙겨야지 필승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디트로이트는 필승조나 뭐 추격조 전부 다 강하긴 한데 저는 한번 오바 쪽으로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점이 일단 너무 낮은 것 같아. 제가 어제도 이 7.5 정도 기준점은 그냥 선발 구간에서 선발 투수가 한 2, 3실점 정도 하면은 충분히 오바 사이즈가 잡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페피오가 아주 깔끔하게 막지는 못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양키스 대 오클랜드인데 일단 스트로먼 양키스 이적 이후에 꽤나 괜찮습니다. 얘도 이제 싱커 구사율이 높고 슬러브에다가 이렇게 투피치 싱커 슬러브 많이 구사하고 그럼 이제 뭐 스플리터나 커터는 적당히 섞는 정도예요. 24시즌 들어서 슬라이더를 20% 정도로 구사를 하고 있다. 그래갖고 예년보다도 땅볼 비율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통산 땅볼 비율이 58%대 양키스 구장같이 우타자들이 홈런치기 굉장한 편한 구장인데 스트로먼같이 땅볼 투수들은요 아무래도 홈런 피안타율이 좀 피홈런이 꽤나 적은 편이죠. 작년에도 136이닝 동안 9피홈런 이런 식으로 시즌 후반기 들어서는 전반기 때 되게 잘했는데 후반기 들어서는 조금 털렸지만 그때도 홈런이 별로 없었거든. 스트로먼이 양키스 구장의 특성 우타자한테 피홈런이
좀 많이 나온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트로먼이 구장을 잘 찾았다. 양키스랑 잘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올 시즌에는 아쉬운 거는 좀 이닝이 좀 적다는 점인데, 최근 2년 동안 포심도 조금 이게 힘을 잃었고 그래갖고 싱커나 슬러브 위주로 많이 구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땅볼 비율이 좀 늘어났다. 그런 얘기들 할 만하고, 이제 폴 블랙번 올 시즌에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폴 블랙번이 4경기 동안 1.08 상당히 좋은데요. 문제는 이 폴 블랙번이 양키스 상대로 조금 안 좋아요. 뭐 통산 방어율 자체는 2021년부터 해가지고 5이닝 무실점, 5이닝 3실점, 5.1이닝 1실점 이런 식으로 통산 양키스 상대로 3경기 동안 2.35로 괜찮기는 하거든요. 근데 걱정되는 건 이거야. 스트로먼이 양키스 타자 상대로는 약합니다. 블랙번이 뭐 상대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39타석 정도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이 3할 7푼 8리다. 그 알렉스 버듀한테 8타수 4만타, 리조한테 5타수 2안타, 스탠슨한테 6타수 4만타, 홈런도 하나 있었고, 에런 저지 5타수 2안타, 트레비노 7타수 2안타, 트레메 4타수 2안타 이런 식으로 블랙번이랑 이렇게 좀 상대를 해봤던 양키스의 모든 타자들이 전부 다 안타 하나씩은 쳐봤어요. 그래서 이게 오클랜드가 지금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작년이랑 완전 상반된 모습. 빠따는 좀 못 치고 있지만은 선발 투수들이 좀 퀄리티가 좋아졌고, 그리고 불펜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양팀 다 어제 경기에서 불펜을 많이 소모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일단 구장 특성 스트로먼이 양키스랑은 좀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폴 블랙번이 양키스 빠따한테 좀 약했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한번 양키스 쪽을 보도록 하고요. 나는 이게 오클랜드가 조금 힘을 내주다면 오바도 가능할 것 같아. 그 불펜 소모가 좀 크다는 점, 그것도 조금 걸리기도 하고. 사실 이 두 팀 간의 경기 오바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클랜드가 OPS가 굉장히 하위권이고 딱히 이렇게 뭐 여러 조건들 속에서도 OPS가 나아지는 부분은 별로 없다. 양키스 역시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빠따가 좋기는 한데 이것도 지표가 좀 모자라거든요. 그래갖고 좀 어려운데, 저는 일단은 양키스 쪽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 대 마이애미 경기, 맥스 프리드 대 그 트레버 로저스가 붙는데요. 그냥 나는 이 경기는 오바만 생각하고 있어. 일단 맥스 프리드가 얘가 지난 몇 년 동안 애틀랜타의 에이스급이었어요. 물론 뭐 소환 이닝 같은 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좌완으로 구속도 잘 나오고 땅볼러거든요. 얘도 제가 땅볼 투수를 좀 좋아하고 좀 많이 적어 놓는데, 땅볼 투수여가지고 상대팀한테 뭐 큰 거를 맞는다든지 그런 것도 적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재작년 2022년에 그 188이닝 동안 피홈런이 12방, 그 시즌에 이제 방어율이 2.62로 훌륭했고, 작년에도 부상 때문에 81.2이닝밖에 안 뛰었지만은 홈런이 8방밖에 안 맞았거든요. 그리고 뭐 그 기간 동안 볼넷도 적었고 2.76으로 훌륭한 방어를 보여주고 그랬는데, 올해는 벌써 16.1이닝 동안 피홈런이 2방이고 볼넷도 9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구도 그렇고 이런 뭐 장타 같은 것들도 그렇고 상당히 출발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의심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마이애미 빠따는 뭐 리그 29등으로 밑에서 2등이고 이런 특정 조건들 속에서도 좌타자한테 굉장히 약하고, 밤 경기에는 더 막 OPS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지죠. 이건 근데 물론 표본이 굉장히 적어서 그런 거고, 양팀 다 좌타자 상대로 표본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컨디션 OPS를 볼 만한 여지가 별로 없기는 없어요. 어쨌든 리그 1위와 29위 빠따들의 대결이고 이런 상태여가지고 그냥 쉽게 접근하면은 애틀랜타 쪽 좋게 보고 오바 같은 거 가면 편합니다. 왜냐면은 애틀랜타는 일단 평균 이상의 타격을 보여줄 거고, 로저스가 물론 올 시즌에 나쁘진 않아.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부상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못 뛰었는데 올 시즌에 4경기 동안 20.2이닝 3.92 나쁘진 않긴 하거든요. 얘도 부상 때문에 구속도 조금 떨어지고,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포심이 원래는 95마일이 나왔는데 구속이 2마일가량 줄었다. 그리고 22년부터는 포심이 좀 힘을 잃어가지고 싱커 비율을 늘렸다. 이런 것도 적어놨는데,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냥 우타자한테 약하고 원정에서는 홈보다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애틀랜타가 적당히 마이애미 빠따 공략해주고, 마이애미가 물론 빠따가 좋지는 않지만 흔들리는 프리드 한번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그래도 마이애미가 최근에는요 안타 숫자도 늘어나고 그래도 전보다는 좋아지긴 했거든요. 애틀랜타도 최근 5경기 동안은 빠따가 안타가 한 자릿수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거 오바 버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뭐 애틀랜타 또 좋게 보실 분들은 보시고, 딱히 뭐 여러 지표에서 프리드가 마이애미한테 약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크게 발견이 되지 않거든요. 마이애미 상대로 이제 좀 커리어 초반엔 좀 쳐맞았는데, 최근 한 1, 2년 동안 한창 프리드가 잘하던 그 시절에는 굉장히 강한 편이었었어요. 애틀랜타 쪽 좋게 보실 분들은 보시고, 저처럼 프리드가 좀 걱정이 된다 그런 분들은 그냥 오바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 대 토론토, 와카랑 거스먼 둘 다 괜찮은 투수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거스먼이 첫 2경기 정도를 개털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구속이 안 나오는 게 좀 컸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최근 몇 번 등판에서는 그래도 구속들이 회복이 된 모양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조금 보완해갖고 얘기 좀 해보면은,
자, 이 케빈 거스먼인데 여기 이 사이트에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 거스먼이 지난 경기들에서 구속이 얼마나 나왔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구속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피치, 마일 퍼 아워 이런 식으로 구속이 나와 있는데 그 저번 양키스전에서는 거스먼이 구속이 되게 안 나와. 90마일, 90.8마일, 많이 나와봤자 한 92.6마일 이런 식으로 거스먼이 원래 95마일가량 던지던 투수인데 저번에 털렸던 양키스전에서는 구속이 굉장히 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콜로라도전 이때도 들쭉날쭉이야. 잘 나올 때는 95마일 찍히는데 안 나올 때는 91.5마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최근 경기들 거스먼이 양키스전이랑 템파베이전에서 구속이 이게 오락가락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막 어깨라든지 뭐 팔꿈치 이런 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구속이 안 나와가지고 거스먼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최근 두 경기 콜로라도전이나 직전 양키스전에서는 구속들이 많이 좀 회복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일 경기 거스먼은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될 것 같기는 하네. 어느 정도 원래의 모습을 좀 회복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콜로라도에서는 구속은 잘 나왔지만 3.2이닝 6실점으로 안타 되게 많이 맞았고 안타까운 피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키스전에서는 곧바로 회복을 했었고 마이클 와카는요 제가 작년에 시즌 중반 샌디에고에서 한 4달 동안 5월에서 8월 사이에 14경기 1.65로 아주 안정감 있는 피칭을 했다. 되게 편안했어. 그냥 와카 경기 나오면은 언더 찍거나 샌디에고 쪽 보면 됐어. 근데 올 시즌에는요 글쎄 그렇게 편하진 않네. 방어율이 3.75로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잘할 때는 뭐 7이닝 무실점도 해주고 그런데 작년 같은 편안함까지는 없다. 그러긴 하네요. 일단 선발 투수상으로는 또이또이인 것 같아. 와카도 뭐 적당히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어느 정도 해주는 편이고 거스먼도 최상의 몸 상태라면은 뭐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도전급으로 잘해주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선발 투수는 또이또이인 것 같다. 거스먼의 몸 상태가 좋다면은 거스먼이 오히려 우위일 수도 있겠죠. 다만 이런 것들 토론토에 빠따가 올 시즌에 정말 좋지가 않은데 이런 특정 조건들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인 경우에는 603으로 OPS가 더 떨어진다는 거. 반면에 켄자는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는 762로 더 좋아진다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토론토를 그렇게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양 선수 모두 다 그 상대팀 빠따들 상대로는 거스먼이 265 마이클 와카가 278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얻어맞는 편이긴 하더라고. 그리고 불펜 상황도 토론토보다는 켄자가 낫다. 토론토가 뭐 스완슨이라든지 로마노 같은 애들이 복귀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고 켄자는 어제 쓴 불펜들보다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불펜들의 상태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를 좀 비등비등하게 가거나 켄자가 리드를 가져간다. 왜냐면 빠따의 우위 같은 것들도 있고 저는 그러면 켄자 쪽을 좋게 볼 것 같거든요. 토론토 빠따는 안 믿기 때문에 물론 켄자도 최근 빠따가 조금 저조하기는 해. 그래도 켄자를 보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 뭐 불펜 차이라든지 이런 빠따 변화 차이 같은 것도 그렇고 선발 투수도 어느 정도 또이또이인 것 같다. 와카는 그래도 싱어보다는 안정감은 있는 편이다. 그런 얘기들 해보고 저는 언더 쪽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카고 컵스 대 휴스턴 경기. 조던 윅스랑 그 JP 프랑스 두 친구 모두 다 그렇게 지표가 많지는 않아요. 조던 윅스는 작년 막바지 때 이렇게 그 컵스 좀 이렇게 로테이션에 들어왔는데 올 시즌도 많은 이닝 던지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기들을 전부 다 5이닝 미만으로 던졌습니다. 방어율도 5.29로 싹 좋지가 않아. 작년보다 오히려 안 좋은데 JP 프랑스는 작년에 그래도 좋은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좀 근데 후반기 근처 그때 들어서 좀 털려서 그렇지 JP 프랑스는 나쁘지 않은 투수였습니다. 올 시즌 초반 지금 7.08로 굉장히 안 좋아요. 다만 이제 직전 경기 애틀랜타한테는 5이닝 2실점으로 호투를 하긴 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일단 상대한테 정타 같은 것들 많이 안 줘. 그러니까 배럴 타구라든지 하드 히트 그리고 이스트 벨로시티 이런 지표들이 괜찮게 찍힌다. 그거고 통산 홈에서는 5.12 원정에서 3.24였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보면 돔구장에서는 그 좀 안 좋고 오픈 구장에서는 강해요. 리글리 필드는 오픈 구장이고 이게 홈구장인 그 미니메이드 파크 휴스턴 홈구장이 돔구장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홈에서는 안 좋았고 원정에서는 강했다. 내일 경기도 밤 경기인데 낮에는 약했고 밤에는 강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 조건들 상으로는 JP 프랑스 쪽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양팀 다 빠따 차이는 최근에 컵스는 어느 정도 괜찮고 휴스턴이 되게 못 치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저는 휴스턴 쪽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휴스턴은 사실 난 이거 왜냐면 난 시카고 컵스는 못 누르겠어. 사실 뭐 투수도 그냥 거의 뭐 또이또이급이거나 프랑스가 약간 우위 정도인데 그냥 저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시카고 쪽에 손이 잘 안 가네요. JP 프랑스가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는 그래도 괜찮을 만한 여지가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그리고 최근 양팀 다 9.5 기준으로는 언더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와가지고 저는 휴스턴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면 이렇게 수치로 가야 돼. 텍사스 대 시애틀 경기
데인 더닝이랑 로건 길버트가 나오는데 최근에 로건 길버트가 올 시즌 4경기 동안 2.33으로 상당히 출발이 좋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익스텐션도 좋고 키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익스텐션도 좋고 볼넷 컨트롤도 잘해주고 그런데 피홈런이 약점입니다. 피홈런이 조금 많은 편이고 정타를 많이 허용한다는 거. 좋은 타구를 많이 좀 뽑아 이렇게 좀 허용한다는 게 문제인데 텍사스도 또 빠따도 잘 치는 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근데 일단은 양팀 다 이런 조건들 우한 상대로 홈이나 원정 그리고 밤 경기에는 평균 OPS보다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일단 눈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데인 더닝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 타자들한테 통산 105타석에서 283으로 좋지가 않았어요. 데인 더닝이 JP 크로포드한테 3할 1푼 6리 타이 프랑스 333 훌리오 로드리게스한테 그 176으로 꽤나 강한 편이었었고 칼 렐리한테는 3할 1푼 3리 뭐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팀의 강타자 훌리오 로드리게스는 잘 막았지만 다른 친구들한테는 약한 편이었다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저는 이거 투수 위도 시애틀 쪽에 있는 것 같고 저는 시애틀 쪽을 좀 좋게 볼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시애틀이 요즘 빠따 보면은 최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그 기간 동안 시애틀이 빠따가 전체에서 OPS 3등입니다. OPS가 꽤나 잘 지키고 있고 선발도 우위고 이게 빠따상으로도 둘 다 또이또이처럼 보이는데 최근 분위기상으로는 텍사스보다는 시애틀이 빠따가 말을 잘 들었다 이런 것도 좀 얘기할만 해가지고 저는 시애틀 쪽으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이게 텍사스는 오바 경기가 많고 시애틀은 언더 경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좀 고민이에요. 이게 로건 길버트가 최근에 보여준 모습처럼 잘 막아준다면 오바 나이가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 애매하네요. 또 로건 길버트가 텍사스 상대로도 데뷔 이후에 2.88 좋은 편이기도 했어가지고 칭찬할 부분도 많긴 하거든요. 텍사스한테는 거의 털린 적이 없어. 그래서 그냥 뭐 저는 그냥 이런 빠따지표상으로도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오바 보긴 보는데 그거보다 그냥 시애틀 쪽을 좋게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긴 하네요. 다음에 콜로라도 대 샌디에이고 자 라이언 펠트너는 작년에 이제 부상으로 거의 뭐 많이 쉬었습니다. 얼마 못 던졌었고 43이닝밖에 안 던졌어요. 그리고 마이클 킹 작년 막바지부터 선발로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올 시즌 초반에 선발로 많이 뛰고 있는데 5경기 27이닝 3.33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미러키전에서 7.2이닝 1실점을 하긴 했지만은 피안타 2번밖에 안 맞았고 삼진이 10개였어. 사실 이 경기 주자를 내놓고 왔는데 불펜이 털려서 패배하기도 했었고 사실 이 경기는 마이클 킹이 엄청난 포스로 거의 뭐 노히터 도전 막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경기예요. 어쨌든 마이클 킹이 상당히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다. 저번에 다저스한테는 5이닝 7실점으로 안 좋기도 했지만은 투구 내용 자체는 좋게 봅니다. 그리고 콜로라도는 뭐 일단 펠트너 자체도 믿을만한 투수가 아니에요. 그러기도 한데 이 친구도 포심 구속 같은 거 괜찮게 나오고 지난 2년 동안 포심이나 싱커의 이런 그 런밸류 같은 거 구종 가치가 상당히 낮았다. 그러니까 이런 패스트볼이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콜로라도는 더구나 직전 경기 때 불펜 소모도 꽤나 컸었고 샌디에고도 불펜 많이 소모했어요. 근데 콜로라도는 샌디에고에 비해서 이런 안정감 있는 불펜들이 거의 없다. 그나마 이제 팀에서 쓸만한 불펜이었던 보드닉 그 친구가 어제 2이닝을 던졌어요. 지금 콜로라도 불펜 중에 유일한 뭐랄까 미들 구석이 그 볼드닉이라는 투수인데 어제 25구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뭐 제이크 버드, 로렌스 뭐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지금 마탱이가 가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딱히 콜로라도로 좋게 볼 여지가 별로 없다. 제가 어제도 오스틴 곰버 대 그 시즈 제가 언더에다가 샌디에고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오스틴 곰버가 꽤나 버텨줄 것 같다. 작년에 잘했던 구간도 있었고 그래서 오스틴 곰버가 꽤나 버텨줄 것 같다고 했는데 오스틴 곰버는 충분히 잘했죠. 시즈도 잘했고 근데 이 경기가 불펜 구간까지 1대1이었었고 결국 불펜에 갔을 때는 콜로라도가 볼드닉이 2이닝을 잘 버티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샌디에고한테 쳐맞았습니다. 다른 불펜들이 그냥 별로야. 어제 그나마 지탱해줬던 볼드닉도 못 나오고 선발 투수 차이도 오스틴 곰버가 보여준 것만큼 펠트너는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콜로라도는 어제보다도 선발 투수가 다운그레이드. 샌디에고 마이클 킹 그래도 펠트너보단 믿을만 하죠. 어제보다는 선발 투수 차이도 샌디에고가 좋고 불펜 차이도 샌디에고가 훨씬 낫고 그나마 이제 좀 못 믿을 만한 게 콜로라도의 쿠어스에서는 무슨 일도 일어날 만하다 그건데 올 시즌의 콜로라도는요 우한 상대로 홈 그리고 뭐 이런 밤 경기 이런 때 보면은 쿠어스에서도 빠따가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발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샌디에고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언더는 못 볼 것 같아. 이거는 콜로라도가 대량 실점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최대 샌디에고의 마인까지도 보고 그렇게만 접근하도록 할게요. 10.5 기준으로는 양팀 다 최근 10경기 동안 콜로라도가 언더 7번, 샌디에고가 언더 9번 이런 식으로 언더가 너무 많아가지고 콜로라도가 대량 실점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언더는 못 가겠어요. 그냥 샌디에고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시각 같다. 이런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건 웹 대 세베리노 경기인데, 그냥 지난 몇 년 동안 홈에서 던지는 로건 웹은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급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올 시즌 출발 상당히 좋은 로건 웹인데 지금 5경기 30이닝 2.93, 그 어느 투수보다도 가장 많은 이닝을 먹고 있고, 적당한 방어율, 작년에도 3.25, 재작년에 2.90 이런 식으로 좋았는데, 그 원동력은 모두 다 홈이었습니다. 홈. 이 친구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나 심한 편이에요. 올 시즌도 2경기 동안 홈에서 14이닝, 둘 다 7이닝 먹었고 방어율 1.29였습니다. 작년에도 홈에서 111.2이닝 먹으면서 2.26, 재작년에도 홈에서 99이닝 2.91. 그냥 홈에서의 웹은 일단 누르는 게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홈에서 던지는 웹은 좋게 본다. 그리고 언더도 괜찮아. 일단은 웹은 제가 샌프란시스코의 이런 외자 선수들, 웹이나 코, 그리고 어제선 키튼 윈, 이런 친구들 모두 다 땅볼 유도 비율이 상당히 좋아요. 일단 웹은 리그 최고의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는 투수인데, 이거 하나 또 보여드리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로건 웹이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잘해왔는데 투구 내용도 많이 변화해봤어요. 일단 가장 많이 던지는 구종이 체인지업, 그 다음이 싱커, 그 다음이 스위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땅볼 유도 비율이 지난 데뷔 이후로 쭉 그냥 타 50%가 어지간하면 넘었어요. 통산 땅볼 유도 비율이 59.2%, 상당히 좋게 찍히고 올 시즌도 56.4%로 정상적으로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웹의 여러 구종들 다 좋은 평가를 대부분 많이 받아왔는데, 작년에 체인지업이 28, 구종 가치가 28로 리그에서 최고의 체인지업을 던진 투수가 로건 웹이었다, 이거거든요. 체인지업을 진짜 많이 던지는데 피안 타율이 2할 2푼 5리, 이런 식이어가지고 로건 웹의 체인지업은 알아줍니다. 이런 것도 얘기할만 하고, 배러 타구를 적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건 한마디로 땅볼 타구가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 빠른 속도로 나갈 지언정 내야 수비를 높이를 넘는 그런 타구들은 많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살타 유도도 상당히 많고, 어쨌든 보시다시피 제구도 지난 몇 년 동안 훌륭했던 편이고, 어쨌든 그냥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홈에서 던지는 웹은 무적입니다. 무적. 홈이랑 원정 편차도 꽤나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게 세베리노인데, 세베리노 일단 포심 구속이 96.5마일이 나와요. 상당히 좋고, 그 이제 예년에 비해서는 투구 스타일이 좀 바뀌었습니다. 얘도 지난 몇 년 동안 선발 투수로서 구속은 최상급이었는데, 자, 작년부터 보면은 이렇게 체인지업이랑 슬라이더 비율을 낮추고 올 시즌부터 또 커터를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투구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 왜냐면 작년에 너무 못했잖아. 얘가 그 지난 몇 년 동안 쭉 보면은 이게 한창 슬라이더나 체인지업, 포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다가 작년 들어서 포심이랑 슬라이더가 매우 떨어졌었어요. 피안 타율도 포심이 4할 5푼 5리, 슬라이더가 2할 8푼 이런 식으로 커리어 로우였는데, 원래도 이 친구가 이런 배럴 타구라든지 익스트 벨로시티, 하드 히트, 좀 정타 비율이 높은 선수예요. 이렇게 구위 자체는 썩 훌륭하진 않았다, 뭐 이런 건데, 뭐 세베리노는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은 일단은 작년에 너무 좋지가 않았다. 그걸 좀 꼬집고 싶고, 올 시즌에는 지금 출발이 나쁘진 않아요. 첫 경기 때 5이닝 6실점으로 안 좋긴 했지만 그 이후에 5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뭐 이런 식으로 보완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좋은 편인데,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언더를 보는 거는 일단 로건 웹을 믿는 거, 그리고 이 세베리노 역시 작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다, 그런 것들을 좀 꼬집고 싶은데, 승패는 그래도 난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좀 보고 싶네. 이게 샌프란시스코 올 시즌 불펜도 말을 안 듣고, 뉴욕 매치가 그래도 가용 불펜 상황으로는 샌프보다는 낫다, 그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쓸 수 있는 불펜들의 방어율이나 WHIP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매치 쪽이 조금 더 낫다, 그런 것들도 있고, 빠따상으로도 이 세베리노가 약간 의심이 되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우한 상대로 홈 반경, 이런 경우에는 이게 되게 안 좋게 찍히죠, 5-20으로. 그리고 반면에 매치는 우한 상대로 원정 반경기, 이런 경우에는 평균적인 OPS보다 더 좋게 찍힙니다. 이래갖고 오히려 웹을 위협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냥 저는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보는 이유는 그냥 웹 때문이에요. 웹.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닝도 많이 먹고 위기관리 능력도 좋고 그런 투수여가지고 그냥 웹 하나 믿고 샌프란시스코 승의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 이제 좀 말씀 안 드린 경기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면요, 일단 미러키 경기는 선발 투수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웨이드 마일리였는데 뭐 마이어스라는 선수로 바뀐다고 합니다. 옛날에 뭐 제가 마이크 마이어스인 줄 알았는데 걔도 아니고 그냥 좀 잘 모르는 투수여가지고 일단은 제꼈어요. 준비한 거랑 좀 달라져가지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고 별로 얘기거리도 많지 않아가지고 이 경기는 일단 얘기 안 했고, 피츠버그는 뭐 베일리 폴터가 나오는데 딱히 뭐 대단히 그렇게 뭐 얘기할 부분 별로 없는 것 같고, 피츠버그가 최근에 빠따도 많이 이렇게 좀 힘을 잃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이거 빠따의 우위상으로 피츠버그 미러키 좋게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츠버그는 시즌 초반 기세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미네소타 대 화싹, 여기는 원래 그 화싹 쪽에 아마 투수가 미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 지금 보니까 에릭 페데가 나온다고 하는데 두 선수 모두 다 괜찮은 그런 투수들이죠. 화이트삭스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하는 페데, 미네소타의 에이스라고 해야 되는 파블로 로페즈. 양팀 다 근데 빠따는 리그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뭐 언더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경기도 이거 미네소타 대 화싹 경기 투수들 다 애매한데 빠따를 못 믿어가지고 언더오버 애매하다고 했는데 선발 투수 봤을 때는 오버가 날만하다 그랬는데요. 미네소타는 7득점을 했지만 화싹이 빵득점하면서 7대 0으로 언더가 나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언더오버 택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대 애리조나 이 경기도 선발이 원래는 이제 스티븐 마츠랑 로건 알렌, 클리블랜드에서 뛰는 그 로건 알렌 아니고 애리조나에도 로건 알렌이 있거든요. 동명이인으로. 이것도 로건 알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갖고 애리조나가 선발 투수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래갖고 일단은 준비를 조금 적게 했습니다. 어디서는 일각에서는 토미 헨리가 나온다는 소리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좀 조심하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사 대 볼티모어,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랑 캐닝인데 이게 볼티모어가 어제 선발 투수가 바뀌었었어요. 원래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차례였는데 알버트 수아레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경되느라 이것도 볼티모어가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그대로 뛸지 모르겠다. 다만 올 시즌 빠따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볼티모어를 좋게 보는 게 편하죠. 일단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는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투수고 앞으로 가능성도 되게 높게 보는 투수여가지고 이 경기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를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택할 만도 합니다. 그리핀 캐닝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 못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근데 배당 같은 것도 볼티모어가 괜찮다 보니까 이거는 택할 만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따로 대단한 분석은 하지 않았는데 볼티모어 좋게 보는 게 정상적인 시각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천사가 5연패 중에다가 이 볼티모어는 최근 8경기 7승 1패 아주 좋아가지고 볼티모어를 좋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미네소타 대 피닉스 경기 말씀 좀 드려보면은 직전 경기 때 리바운드 차이가 그냥 말도 안 됐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게 이런 리바운드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미네소타 대 피닉스도 그런 비슷한 시리즈예요. 직전 경기 보면은 이날 피닉스의 리바운드가 28개밖에 안 됩니다. 28개밖에 안 되는데 반면 미네소타는 리바운드가 52개, 오펜이 13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야투 시도수 차이가 미네소타가 88회, 피닉스는 75회로 총 13번의 야투 시도 차이가 나요. 이런 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이 경기 앞서 말하면서 자, 미네소타 같이 고베어라는 훌륭한 디펜더를 쓰는 팀이 피닉스처럼 이런 미드레인지 위주의 팀, 이런 팀들한테는 좀 약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왜냐면 미네소타가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드랍백 수비 위주에다가 투빅, 타운스랑 고베어를 쓰는 팀한테 이런 높이가 쓸모없어지는 그런 오펜스를 지향하는 팀이 피닉스라고 했는데 눈에 들어오는 거는 미네소타가 타운스의 출전 시간을 좀 줄이고 대신에 나즈 리드라든지 NAW 이런 친구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면서 극단적인 드랍백 수비라든지 투빅 전술? 그러니까 피닉스의 이런 미드레인지 게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대로 좀 적중했던 것 같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듀란트는 제 몫을 했지만은 브래들리 빌은 어느 정도 했는데 부커가 되게 못했었죠. 높이가 너무 좀 밀리다 보니 피닉스로서는 정상적인 이런 게임 플랜을 가동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원래 올 시즌의 맞대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미네소타가 피닉스한테 많이 밀렸는데 이 플레이오프 1라운드 첫 경기는 미네소타가 준비를 되게 잘했고 그게 정확히 맞아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 것 같아요. 앤트맨도 그 경기 되게 잘했었고 이날은 특히 또 콜리가 못한 편이었는데 그거를 NAW가 상당히 잘 만회를 해줬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네요. 그냥 전반적으로 피닉스가 저거를 뚫으려면 그냥 야투 감이 오지게 닫혀줘야 되는데 빡빡한 플레이오프에서는 콜도 받기가 어렵고 미네소타 같은 극단적인 수비팀한테는 이게 2차적인 기회 생산도 어렵다 그런 얘기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미네소타가 게임 플랜 준비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닉스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들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쉽게 이 경기는 미네소타도 좋게 보고 그리고 언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처럼 미네소타가 막 120점 받고 이러면 언더는 좀 어려울 만도 한데 저는 직전 경기 미네소타를 좀 감명 깊게 봤습니다. 원래 시즌 중에 좀 약했었고 진짜 반드시 잡아야 했던 1위 쟁탈전 거기서도 피닉스한테 패배를 하면서 좀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피닉스가 6위 자리를 굳혔었죠. 그랬는데 거기에 제대로 복수를 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미네소타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키랑 인디애나 그리고 댈러스 대 클리퍼스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1라운드 첫 번째 경기가 있던 날에 저는 미러키 대 인디애나 좋게 보고 클리퍼스 대 댈러스 좋게 봤거든요. 근데 두 경기 다 보란듯이 이 홈팀 미러키랑 클리퍼스가 정말 좋은 경기를 하면서 그냥 압살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되게 저도 힘이 빠졌는데
왜냐면 인디애나가 정규 시즌에는 미러키 상대로 굉장히 강했었고, 특히 정규 시즌에 미러키가 인디애나한테 4패를 하긴 했지만은 그 경기들 모두에서 쿤보가 되게 잘했거든요. 심지어 쿤보까지 결장이었었다. 쿤보가 올 시즌에 인디애나한테 54, 37, 64, 30, 26 이렇게나 득점을 많이 했어요. 최근 8경기 동안 그 쿤보가 인디애나 상대로 평균적으로 38득점인가? 거의 한 40득점 가까이 했단 말이야. 그 정도로 이 미러키는 인디애나 상대로 쿤보의 활약이 좋았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런 쿤보가 없는 인디애나, 올 시즌 미러키한테 4승 1패를 했던 인디애나, 이게 물거품이 됐죠. 경기 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미러키가 준비를 상당히 잘했고, 베벌리가 이제 그 주전 라인업에 들어오면서 이 미러키의 게임 스타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일단 이날 베벌리가 리바운드 7개, 어시스트 8개 뿌려주면서 가자미 노릇을 상당히 잘했다. 스틸도 2개나 있었죠. 차이가 명확하게 두드러진 게 뭐냐면은, 이 인디애나는요, 자 일단 제가 POA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포인트 오브 어택,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상대 공격이 기점이 되는 선수인데, POA 디펜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상대팀의 공격 기점이 된 선수를 딱 막아줘야지 상대팀의 게임 플레이는 어려워진다. 미러키는 베벌리가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죠. 할리버튼을 되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인디애나는요, 이 역할을 넴하드가 맡고 있어요. 넴하드나 맥코네 같은 이런 애들이 맡는데 전혀 릴라드 제어가 안 됐습니다. 그 경기 보면은 이 넴하드가 수비가 사실 나쁜 선수는 아닌데 그냥 스크린에 지워지고 릴라드가 충분히 괴롭혔죠. 그리고 맥코네 같은 경우는 넴하드보다 사이즈도 작고 운동량도 부족하고 그래갖고 릴라드를 막을 수가 없는 선수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직전 경기는 미러키가 너무나도 좋은 경기를 했다. 또 인디애나는 얘네들이 한창 잘 나갈 때는 할리버튼 위주의 세팅으로 되게 이제 런앤건 농구하고 3점 같은 것들도 오픈 찬스 많이 만들고 그랬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 이게 사실은 시아캄 이적 이후에는 할리버튼이 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시아캄이 볼을 잡고 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기도 뭐 시아캄이 36득점 받고 야투도 훌륭했잖아요. 그러면서 시아캄은 제 몫을 했는데, 시아캄 위주의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 인디애나가 본인들의 강점이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여기는 이 팀들이 할리버튼에 대한 수비, 할리버튼한테 더블팀을 가한다든지 강하게 POA 디펜더 붙여가지고 초장부터 압박을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턴오버 양선도 많이 되고 할리버튼의 슈팅 능력 같은 것도 억제시키면서 인디애나가 본인들의 플레이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정확히 지난 1경기는 미러키가 인디애나 이런 약점들을 제대로 파악한 경기였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인디애나 이 경기를요 앞설라면은 진짜 많은 부분을 뜯어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고요. 제가 저번 경기도 인디애나 진짜 좋게 봤던 게 그냥 쿤보 결장도 그렇고 올 시즌의 맞대결 상황도 인디애나 쪽이 좋았었다, 그거였는데, 경기를 들여다보면은 다음 경기도 인디애나 장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인디애나가 자랑하는 이런 그 포워드들의 리머텍, 이것도 이날 브룩 로페즈가 블락샷도 많이 보여주고 하면서 되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러키 쪽을 좀 좋게 보도록 하고요. 언더오버는 좀 어려워. 언더오버가 지난번 경기 때 그 인디애나,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뽑아주던 인디애나가 보면은 정규 시즌에 인디애나의 평균 득점이 123점으로 전체 1위거든요. 근데 이날 인디애나가 100점도 못 넣었다, 그런 경기였었잖아요. 지난번보다는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특성이라든지 작년보다도 지금 득점이 전체적으로 안 나고 있고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저는 언더오버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는 득점이 많이 나겠지만은 뭐래 가도 어렵겠다. 그냥 미러키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클리퍼스 대 댈러스 경기, 그래도 이 경기는요, 인디애나는 끝까지 답을 못 찾았지만은 댈러스는요 후반전에 그래도 조금 답을 찾았어. 전반전에는 이게 원래처럼 게포드나 워싱턴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는데, 클리퍼스가 주바치가 게포드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클리퍼스는 일단 초반에 야투가 굉장히 잘 들어갔고 제임스 하든이 엄청 잘했었죠. 호조지는 조금 이제 묻어갔지만은 그 클리퍼스의 게임 플랜은 돈치치를 막자. 자, 제가 아까 POA 디펜더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역할을 테런스 맨이 기가 막히게 해줬습니다. 테런스 맨이 돈치치를 막았을 때는 돈치치의 야투율도 평소보다는 훨씬 더 떨어졌었고, 그나마 옆에서 어빙을 조금 활용해주면 좋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느낀 바로는 이게 댈러스가 어빙이 볼을 잡는 빈도가 너무 낮다. 충분히 어빙도 돈치치만큼의 이런 패스 센스라든지 코트 비전 이런 것들은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충분히 볼을 잡고 그 주변 선수를 활용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 선수인데, 생각보다는 어빙이 볼 잡는 게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쉬웠었고, 댈러스는 무엇보다도 돈치치 어빙 말고는 그 누구도
사무편 역할을 못 해줬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난도 뭐 대충 그냥 그런 거 보면은 그 돈치치랑 어빙이 둘 다 30득점을 넘게 해줬는데 그 다음으로 득점 많이 한 게 PJ 워싱턴이에요. 그리고 이 워싱턴도 그냥 4쿼터 들어서야 겨우겨우 좀 득점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다른 친구들이 너무 못 도와줬어. 그게 너무 아쉽고 이날 댈러스의 야투 같은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전반전은 그냥 30점에 그쳤다 보니까 이 쿼터에 댈러스 득점이 8점이었습니다. 8점. 그래도 댈러스가 후반전에는 워싱턴이랑 개포드를 물리고 이날 또 라이블리도 써봤는데 라이블리도 안 돼. 왜냐면은 개포드나 라이블리 이런 애들은 슈팅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댈러스의 공격이 굉장히 단조로웠었고 상대방이 좀 이렇게 림 근처 위주의 수비 그런 것들을 하면 되게 편했어요. 근데 후반전 들어서는 댈러스가 5아웃 라인업, 그러니까 원래는 개포드나 워싱턴이 슛거리가 그렇게 막 훌륭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클레버 같은 애들 넣고 그러면서는 조시 그린도 좀 활용을 하고요. 그러면서 댈러스가 코트를 좀 넓게 쓰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도 뭐 돈치치나 어빙은 3점이 있는 선수들이고 코트를 넓게 쓰면서는 상당히 경기가 나아졌었죠. 후반전은 오히려 클리퍼스 상대로 67대 53인가? 하여튼 10점 차 넘게 댈러스가 앞서는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카와이가 없는 클리퍼스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다. 카와이가 아마 오늘도 못 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원래 1차전을 클리퍼스가 패배를 했으면은 카와이를 좀 성급하게라도 내던지 그랬을 텐데 1차전을 앞서면서 여유가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도 아마 카와이가 안 뛸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카와이가 없는 클리퍼스는 경기력이 다운그레이드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후반전에 댈러스가 스몰 라인으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했던 것들 이날 클리퍼스가 하든이 진짜 프라임 하든 모드였었고 후반전에 조지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했죠. 그리고 주바치가 엄청나게 잘했는데 이 주바치 역시 상대팀이 스몰 라인업을 쓰게 되면은 좀 약간 강점을 잃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클레버로 주바치한테 당할 만한 것들을 좀 약간 완화시켜줄 부분도 있고 저는 댈러스가 후반전에 클레버를 중용했던 거 그게 가장 좀 눈에 들어왔었고요. 나는 내일 경기 이 경기는 좀 진짜 예상이 어려워. 아까 제가 미러키는 인디애나가 워낙에 좀 뜯어고쳐야 될 게 많다 그랬었는데 댈러스는 원래도 클리퍼스 대 댈러스 이게 댈러스의 경기력도 원래도 좀 좋은 편이었었고 후반전의 조치가 꽤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개인적으로는 뭐 하든의 클리퍼스를 응원합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돈 걸라면 나는 댈러스에 건다는 입장이었는데 1차전은 일단 클리퍼스가 압도적인 면모를 많이 보였는데 사실 전반전이 댈러스가 말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난 댈러스 쪽 해보고 싶거든. 근데 1차전이 너무 좀 그랬어갖고 그냥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더보드 내 생각보다는 점수가 많이 안 난 편이었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있네요.